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3월 15일 월요일입니다. 지난주 월요일 테슬라 20% 반등하고 이어진 국채금리 인상, 나스닥 하락에도 테슬라는 주가 방어를 잘해줬습니다. 테슬라에 대한 투자자들의 심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는 더 안 떨어질 것이다. 조금이라도 더 떨어지면 바로 줍줍하겠다. 마인드로 테슬라 주가를 방어했고요. 실제로도 보면 테슬라 주가 800대에 사서 600대에 팔고 다시 670대에 구매하신 분도 많을 것 같습니다. 중경투 구독자라면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 테슬라 하락은 채권금리 상승으로 인한 나스닥 언컨택트주에서 컨택트주로 자금이 빠진 것이고요. 하지만 이번에 방어를 잘하면 금리 하락으로 무조건 테슬라 주가를 하락시킬 수는 없다 하는 새로운 점도 알 수가 있었고요. 지금 테슬라로서 가장 기다려지는 것은 4월 중순에 있을 1분기 어닝입니다. 이번에 FSD 베타도 나올 예정이고 4월부터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 FSD가 사용 가능해지면 FSD로 잡혀있는 6천억 규모의 이연 매출이 이익으로 산출되는 거죠. 그러면 1분기는 어닝 서프라이즈 나올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보험 사업도 확장하고 있고 1분기, 늦어도 2분기에는 어닝 서프라이즈 한번 나오는 게 수순일 듯 하고요. 오늘 밤부터 익사이딩한 미국 주식 나스닥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미국 주식은 서머타임이 시행되고요. 서머타임으로 3월 15일 한국 시간으로 모든 거래가 1시간씩 앞당겨집니다. 가장 중요한 정규장은 한국 밤 11시 30분부터 6시까지로 밤 10시 30분부터 시작해서 새벽 5시로 정규 거래 시장은 1시간 일찍 끝나는 거고요. 대신에 프리마켓도 한국 시간 오후 5시로 1시간 일찍 시작합니다. 특히나 애프터마켓은 새벽 5시부터 7시로 기존 1시간이던 애프터마켓 시장이 2시간으로 거래 시간이 늘어난 거고요. 일단 거래 시간이 늘어나니까 좀 더 여유롭게 시장의 반응을 보면서 매매가 가능해질 듯 합니다. 보통 정규장 중간쯤 오면 그날 주가 흐름 웬만해서는 결과 나오기 때문에 새벽 3시에 잠자던 것이 2시 정도로 일찍 잠자리에 들 수 있어서 좋은 시절이 다가왔고요. 그렇지만 요즘까지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 서머타임 실행되어도 크게 바뀔 것은 없습니다. 1월에 새해 시작하면서 만들어 보았던 테슬라 한 해 일정표인데 꾸준히 우상향할 것처럼 보였지만 2월에는 채권금리 인상이라는 복병이 있었고요. 또 일론 머스크 비트코인 투자라는 새로운 점도 추가되었습니다. 3월 테슬라 보험 사업 확장 잘하고 있고 중국에서 모델2 저가 모델 생산을 위해서 공장 짓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테슬라 이번 달 가장 큰 이슈는 무엇보다도 FSD 베타 구독 서비스가 어떻게 나오는지 정말 관건입니다. FSD 구독 서비스는 작년 12월에 나온다고 했다가 지금까지 미루었던 파트이고요. FSD 성능은 테슬라 3월 주가를 다시 1월 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한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5월에 나오는 세미트럭 오늘 운행되는 모습이 뉴스에 뜨면서 기대를 모았고요. 7월 기가 베를린 4680 새 배터리까지 이번 상반기 테슬라 선전을 기대해 보고요. 테슬라 투자하시는 분은 이번 2월 폭락장에서도 경험했듯이 절대 그냥 우상향하는 주식은 없습니다. 최근 주식시장이 변동성도 크고 투자하는 투자자들 마음이 주가 하락장에 불안하더라도 꼭 기업의 이런 펀드멘탈 향후 전망을 보고 투자하는 거고요. 테슬라 매출이나 수익 구조가 점점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테슬라 차량 한 대 판매하면 마진이 20% 뿐만 아니라 미래에는 소프트웨어, 보험, 4680 배터리, 전기차 부품으로도 마진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애플의 10배 이상으로 커질 수 있는 시장을 가진 게 테슬라고요. 오늘 홀마스님이 테슬라 크레이지스트 역대급 테슬라 FSD 비디오를 트윗에 올리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우선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람 지나가고 사람이 차량 문 닫는 부분 딱 맞춰서 멈추고 출발했고요. 또 앞에 차량이 있으니까 미리 예측하고 멈췄다가 다시 출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핵심이고요. 여기서 운전자도 겁나서 핸들을 팔에 올렸지만 어떻게 하는지 보기만 하려고 개입은 안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올린 영상은 캘리포니아 팔로알토에서 FSD 베타 운행을 한 거고요. 캘리포니아는 테슬라가 시작했던 곳인 만큼 테슬라 차량이나 주행 데이터가 가장 많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 FSD 이용하는 게 가장 가성비 높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지난번 텍사스에서 FSD 영상 눈이 와서 도로 인식을 잘 못하는 아쉬운 상황도 있었고요. 제대로 가지도 못하고 실수를 연발하는 아쉬운 상황과는 정말 상반되게 이번 캘리포니아에서는 운행을 잘하고 있는 영상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좀 더 빨리 나올 수 있을 듯 합니다. 로보택시는 저도 전 미국 쪽으로 실시한다, 글로벌에서 테슬라 차량이 있으면 로보택시로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영상처럼 캘리포니아에 가장 많은 주행 데이터가 쌓이고 이 같은 특정 지역, 뉴욕이나 한국, 서울같이 사람 많은 대도시 위주로 테슬라가 로보택시를 운행을 한다면 좀 더 빨리 테슬라 로보택시가 오는 거지요. 일론도 최근 트윗으로 FSD 베타 나온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폭등으로 비트코인 이슈에 잠시 묻혔을 뿐이지 테슬라 3월 가장 큰 이슈는 FSD이고요. 3월 7일 일론이 FSD 베타 수요가 많아서 10일 이내에 자동차 디스플레이에 베타 다운로드 버튼 제공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되면 다운로드 버튼 생기고 베타 테스터들은 운행을 시작할 듯 합니다. 일론 또 트윗으로 이야기하지만 테슬라 내부 개발 테스트 지역에 따라서 규제가 다르고 누적 데이터 이런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 같이 누적 주행 거리가 많은 지역일수록 FSD에 대한 만족도가 더욱 올라갈 듯 하고요. 더 중요한 확장은 4월에 이루어지고 라이더를 사용하지 않는 순수한 버전 리얼월드로 가는 거라고 합니다. 1년이 이번에 정말 단단히 각오하고 있는 듯 트윗을 날렸고요. 그리고 2,000명 테스터 모집해서 운행하는데 운전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은 베타 테스터 취소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운전자가 보고 있는 카메라는 운전자를 계속 주시하고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휴대폰이나 다른 사물을 보고 있으면 이것을 감지해서 베타 테스터 자격을 박탈한다고 합니다. 이번 주 나스닥 테슬라 주가 운명을 갈 수 있는 이벤트는 연준 FOMC 미국 경제 수장들이 모여서 어떠한 정책을 발표하는지가 관건이고요. 연준이 어떻게 말하는지에 따라서 나스닥, 테슬라 주가뿐만 아니라 한국 부동산 시장, 금리 시장의 판도도 모두 달라질 수 있는 정말 중대한 상황입니다. 이번에 정말 메릴 린치, 골드만삭스 경제 전문가 예측처럼 FOMC가 중대한 조정을 발표한다면 미국이나 한국 자본시장은 크게 반응하는 거고요. 오해의 소지가 없기 위해서 출처는 여기 Calculated Risk 블로그입니다. 구글에서 검색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여기에서도 메릴 린치, 골드만삭스 핵심 경제학자들의 예측을 인용한 것이고요. 블로그에서도 이번 주 화요일, 수요일 파월 의장이 이전처럼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큰 변화는 주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FOMC가 전망을 새롭게 업그레이드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먼저 메릴 린치 경제학자는요, 파월 의장이 코로나로 인한 낙관적인 경제 회복과 비대칭 펫, 인플레이션이죠. 이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겠다고 믿는다고 합니다. 그 결과 작년 12월 생각했던 것보다 시장이 빠르게 흘러간다. 채권 금리가 예상보다 빠르게 올랐다는 거죠. 연준은 올해 말까지 1.5% 채권 금리를 예상했는데 지금 1.6 넘어서 2% 가려고 하죠. 그래서 연준도 이 점을 늦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한답니다. 또 전망이 중대한, 여기가 포인트고요. 중대한 상향 조정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한답니다. 그리고 올해 성장률은 5.7%에서 6%로 상향 조정하고 실업률은 하향 조정. 요즘 미국 실업률이 확 줄었죠. 그리고 핵심은 인플레이션도 소폭 상향 조정할 것이다 이야기하는 거고요. 작년 12월에 미국 GDP 예측하기를 3.7%에서 5% 2021년에 성장할 것이라고 했는데 올해 성장률이 6% 이상으로 연준이 잡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골드만삭스도 1분기부터 4분기까지 GDP가 6%
11%, 8.5%, 6.5%로 약간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인플레이션 올라가면 금리가 올라가는 게 당연한데,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도 금리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번 메릴 린치, 골드만삭스 경제 전문가들 발표처럼 GDP 성장률을 연준이 올리면서 금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할지 정말 관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 금융사 보고서 발표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주말 내내 오르다가 잠시 주춤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투자에 도움 되셨으면 하고요.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